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7번째 이야기 정규방송 1부. 안녕하세요, 중계동 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두부입니다. 네, 벌써 6월에 접어들었네요. 초여름인 만큼 다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고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두부님은 요즘 여름맞이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여름 맞이해서 새로운 옷도 장만하고 더운 날씨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도피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계동 유사님은 요즘 여름나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여름을 맞아서 옷도 사고 여행 떠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 공부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올 여름엔 영어와 일본어 시험도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올 여름엔 방학도 있으니 언어랑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정규방송 게스트분이 영어로 책을 집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영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4부작은 이분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북한 친구들에게 궁금했던 점들 다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4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4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4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번 방송 게스트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두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두부밥님. 듣자마자 별명의 뜻이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신상 두부밥이라는 별명을 짓게 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신상에 있던 이모 집에서 이모가 음식을 해주시면 밖에 나가 팔아야 했었는데요.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 바로 두부밥이었어요. 북한에서 저에게 두부밥은 말 그대로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번에 별명을 지을 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닉네임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요즘은 두부밥 잘 챙겨 드시고 계실까요? 네, 요즘은 집에서 또 하나의 취미로 두부밥을 가끔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주문받기도 해요. 오. 사실 저는 두부밥이라는 음식을 잘 몰라서 그 맛이 궁금한데요. 약간 두부 포케 같은 느낌일까요? 또 어떤 양념이나 재료들이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부밥은 일단 주재료가 두부랑 쌀이에요. 그냥 두부밥 그냥 이름 그대로 주재료는 두부고요. 그리고 속에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안에 밥을 양념되어 있는 밥을 넣어서 먹는 건데 두부밥은 사실 양념장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양념장을 얹어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인 입맛에는 너무 잘 맞을 거예요. 오, 저도 두부밥의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게스트분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2011년 3월에 탈북하여 현재 14년째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한송미입니다. 책 그린라이트 프리덤을 쓴 작가이자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강사로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4년째 정착 중이시라니 요즘 한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네, 또 대한민국이 경쟁사회잖아요. 네. 사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교육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같이 송민님이랑 열심히 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탈북 후 가장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북 후 대한민국에 도착한 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언급했듯이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낯설었던 언어가 바로 영어였거든요. 영어는 내가 넘어야 할 장벽 중에 하나라고 느낄 정도로 익히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언어를 익힌다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책을 집필하시다니 낯선 언어로 책까지 내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여름에 영어 공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영어 공부 팁이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공부를 할 때 팁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단어를 배우면은 그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잘 기억되었던 것 같아요. 단어를 문장으로 이어서 바로바로 사용하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하는 부분인데 좀 더 영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탈북 후에 남한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더 궁금합니다. 네. 저는 탈북 후 이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의 장벽을 넘으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지만 자유의 땅에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또 감사한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교육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교육과 학습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학 진학을 목표하게 된 계기와 교육이 작가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후 핸드폰 액정 검사를 한 회사에서 잠시 일했었어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북한에서 배우고 싶어도 주어지지 않았던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되어 저도 놀랐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의 무지에 대해서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고 대학에 진학한 입장으로서 교육이 인생에 정말 많은 기회와 경험을 가져다주는 수단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한 뒤에 또 어떤 학문들이 배우면서 느끼는 재미와 흥미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전공이 사회복지학과였거든요. 근데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저에게 필요했던 경험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정말 사회복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경제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진짜 다양하게 배우고 그리고 특히 아동복지를 배우면서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는 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북한에서 없었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꽃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꽃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했었는데 진짜 이런 복지가 북한에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셨다 보니까 아동복지에 대한 그런 분야가 조금 더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낯설었던 언어인 영어를 특히 더 배우시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게 된 과정도 궁금한데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처음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간호학과에 들어가라는 엄마의 조언으로 인해 떠났던 캐나다 유학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 7년 동안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잊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었는데요. 무엇이든 나를 살게 할 한 가지를 찾으려고 헤맸던 것 같아요. 그때 TNKR이라는 단체를 누군가로부터 알게 되었고 SNS에 TNKR을 검색하여 TNKR의 공동대표님이신 케이스 라티그님께 연락했습니다. 저도 탈북민인데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영어를 배우면서 책을 쓸 거라는 생각도 또 국제사회에 나가 영어로 북한 인권에 대한 탈북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툰 영어 실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이 두렵고 긴장되었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많은 자신감을 얻어서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관객분들을 보면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려웠던 영어가 다시금 신상 두부밤님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TNKR 단체를 찾아서 대표님께 전화드렸던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그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연설하시면서 큰 위로와 치유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게스트 신상두부밤님의 소개와 탈북 후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보았습니다. 2부, 3부에서는 게스트분과 게스트분이 활동하신 단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에 놀러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중계동 유자, 서울 두부, 신상 두부밥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It was now or never to go hell-bent for leather. Let 'em know that this girl's here to play. Let 'em know who I am.